안녕하세요. 매드 스위치입니다. 작년 2024년은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힘든 나날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행복한 일도 많았지만 아버지를 갑작스레 하늘나라로 보내면서 제 모든 일상에 있어서 그리고 제 계획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 1년을 버티게 해준 책이라기보다는 사람이라면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이하영 원장님인 것 같습니다. 이분의 나는 나의 20살을 가장 존중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큰 위안도 위로도 받았고 또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의 힘도 얻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일기를 쓰는데 감명받았던 그런 문구들, 필사해 놓은 것들을 읽어드리면서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나는 나의 20살을 가장 존중한다. 이 책에 보면은 원장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거든요. 당신의 체급은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적어놨네요. 저의 체급은 진정성을 바탕으로 한 목소리, 그리고 남다른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한 기획력, 그리고 감성을 바탕으로 한 스토리. 부끄럽긴 하지만 이게 저의 체급이라고 제가 적어놓은 게 보입니다. 책 내용을 읽어드리면, 대중과 다른 부자들의 삶, 1%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그들만의 이야기가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자신만의 기준과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그래서 남들과 똑같이 세상을 보고 듣고 평가하지 않는다. 그 차이가 바로 자신만의 가치관인 체다. 체는 세상을 거르는 필터 같은 역할을 한다. 똑같은 상황과 현상을 바라보아도 거기에 담는 의미와 가치가 다르다. 타인과 다르게 보는 우리 삶의 관점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 차이는 10년, 20년이 지나면 만날 수 없는 간극이 된다. 그 간극의 시작이 바로 자신의 체다. 공사장의 체는 시멘트를 거르고 주방의 체는 계란 껍데기를 거르지만 인생의 체는 미래를 거르게 된다. 대중의 체는 세상을 본다. 눈으로 내 앞의 상황을 본다. 하지만 부자의 체는 나를 바라본다. 세상을 대하는 나를 바라본다. 이를 통해 상황을 대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모습을 위에서 바라볼 수 있다. 그 체의 높이가 세상의 링인 것이다. 그 시선이 높아질 때 당신의 위치가, 나의 위치가 높아질 것이다. 생각의 실제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의 무의식이다. 무의식에 있는 자신의 이미지를 부자로 세팅하라. 그 이미지가 생각의 씨앗인 관념이 되어 마치 현재 부자라고 믿어버리고 행동하는 배움과 의도적 연습에 몰입할 것이다. 이미 감사해라. 감사하는 마음을 미리 가져야 한다. 부자 마음의 씨앗은 부자 세상을 만들고 가난한 마음의 씨앗은 가난한 세상을 만든다. 미래를 기억해야 한다. 미래를 알 수 있는 알미 있으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미래를 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 알은 어디서 올까? 바로 기억이다. 무엇을 안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기억이 있다는 의미다. 알은 기억을 전제로 한다. 이것이 과거이고, 과거는 현재 나의 습득된 정보, 감정 상태에 따라 기억에 변화를 주게 된다. 즉, 과거는 현재라고 볼 수 있다. 그럼 미래는 상상이라는 도구를 통해 인식하는 마음속 이미지다. 상상을 일상화하라. 상상은 기억으로 넘어간다. 뇌를 속이는 것이다. 그러면 그 상상은 현재 기억을 바탕으로 한 알미 되고, 부자라고 이미 알고 있기에, 즉 관념이 부자이기에 배움과 의도적 연습에 몰입할 수 있다. 이것이 변화의 시작이다. 미래를 기억할 때 그 미래가 나에게 펼쳐진다. 미래를 기억할 때 그 미래가 나에게 펼쳐진다. 성공한 부자들의 공통점. 시간을 역순으로 생각한다. 일반 대중들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일반적인 순서이다. 하지만 부자들의 시간은 역순으로 흘러간다. 미래, 현재, 과거. 상상을 통해 치열하게 생각하면 현재의 기억이 되어버린다. 그 현재의 기억으로 인해 과거 일어났던 일들의 의미와 중요성이 달라진다. 그렇기에 모든 것은 상상을 통한 미래가 시작점이다. 상상이라는 것은 무의식의 텃밭을 일구는 행위이다.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는 이것을 운명이라 부른다. 결국 운명은 무의식이 결정하고, 더 구체적으로는 무의식에 각인된 관성화된 생각, 관념이 운명을 결정한다. 내면에 단단히 박혀있는 그 관념이 미래의 모습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고정관념이라 부른다. 가난이 관념으로 박혀있으면 늘 가난하다. 가난의 대물림은 관념의 대물림에서부터 비롯된다. 이 내용은 책에는 없는 건데요. 제가 또 이렇게 적어놨네요. 내가 먼저 향기 나는 매력적인 꽃이 되어 그 향기가 바람을 타고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닿기를. 3년 동안 미래의 나를 먼저 만나 배움과 의도적 연습으로 나의 체를 높이어 이루어내자. 제가 작년 8월 16일 날 적어놨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하영 원장님께서 자존감과 자존심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존감이란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다. 스스로가 지키는 마음. 그래서 우리는 자존감이 높다라는 표현을 한다. 그에 비해 자존심은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 즉, 자존심은 남으로부터 지키는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존심이 세다라는 표현을 한다. 자존감은 높은 것이고 자존심은 센 것이다. 자존감은 스스로 지키는 마음인데 비해 자존심은 남으로부터 지키는 마음이다. 질문을 하는 이유는 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것이다. 질문을 통해 자신을 관찰하고 스스로의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다. 질문의 목적은 대중의 생각인 상식으로부터 다른 시선을 추구하고 대중과 멀어질 수 있는 세상을 보는 체를 높이기 위해서다.
즉, 채를 통해 다름을 찾아야 한다. 중국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당신의 미소가 세상을 바꿀 수 있게 하라. 하지만 세상이 당신의 미소를 바꾸게는 내버려 두지 마라. 당신이 자주 가는 곳, 만나는 인간, 읽는 책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준다. 삼간의 중요성이죠. 시간, 공간, 인간. 네, 이상 이하영 원장님의 나는 나의 20살을 가장 존중한다. 책 내용 중에서 제 일기장에 적었던 감명 깊었던 문구들을 함께 공유해봤습니다. 앞으로 좋은 시나 책의 내용 등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